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완전한 집중력이 60초만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완벽하게 정상이라고 느낍니다. 아침을 드십니다. 밥, 국, 20년 동안 드셨던 똑같은 식사입니다. 하루를 보내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과는 익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빠져 익사하고 있습니다. 독소에 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질환을 조용한 전염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첫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간 기능의 85%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전문의로서 여러 해 동안 일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간을 하나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해보십시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에 손가락을 대십시오. 부드럽게 안쪽으로 눌러보십시오.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평소와 다른 팽만감이 있습니까? 이제 손바닥을 보십시오. 평소보다 더 빨갛습니까? 특히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밑부분이요? 이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실에 앉아서 제가 간이 망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할 때까지 말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간 전문의로 일해왔으며 여기 한국에서 간질환을 연구하는데 제 전 경력을 바쳤습니다. 서울 전역의 주요 병원들에서 15천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좋은 사람들이 진행된 지방간 질환, 간경변증 또는 더 나쁜 것을 발견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러한 사례의 대부분이 완전히 예방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61세 남성이 세브란스 병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운동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셨다가 간의 60%가 지방으로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0%입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괜찮은데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삭임이 멈출 때까지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간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은 불완전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체중을 줄이고 더 운동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조언은 가장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습니다.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며 매일 아침 특정 시간대, 황금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간이 치유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건강한 습관도 50%덜 효과적입니다. 20년간의 임상 연구와 관찰 끝에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3가지 특정 활동을 정확한 순서로 매일 아침 단 14일 동안 수행하면 간의 자연 해독 경로를 활성화하고 염증 지표를 최대 6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간 효소 수치의 측정 가능하고 문서화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서울과 부산 전역의 병원에서 환자 한 분 한 분에게서 제가 직접 본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공개하기 전에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50세 이상 성인의 약 40%가 어느 정도의 지방간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일 간 손상을 가속화하는 음식들입니다. 담즙 흐름을 방해하고 간이 밤사이 세포 손상을 재생하는 것을 막는 아침 루틴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의 다음 14분은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세월을 더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세월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세월입니다. 깨어난 후 첫 15분 동안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순서가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작은 차이도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간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5가지 흔한 아침 식사와 간 재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어느 한국 시장에서나 구할 수 있는 3가지 저렴한 대안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간 전문의로 23년을 보냈고 너무 늦었을 때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간은 망가지고 있었고 피부는 노랗게 변했으며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 모두 몇 달 전에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이것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으로 그들 모두 간이 괜찮지 않은 날까지 간이 완벽하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이것을 해보십시오. 손바닥을 보십시오. 평소보다 유난히 빨갛습니까? 특히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밑부분이요? 이제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압통이 있거나 약간 부은 느낌이 듭니까? 이것들은 무작위 감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간이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장이나 폐와 달리 간은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간 기능의 70% 이상을 잃은 상태입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8세였고 강남에 살고 계셨으며 3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피곤했습니다.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인은 그의 눈이 약간 노랗게 보인다고 알아차렸지만 그는 아파트 조명 탓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렀고 그래서 식욕을 잃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가 마침내 삼성서울병원에 있는 제 진료실에 왔을 때 그의 혈액검사 결과는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간 수치는 정상보다 8배나 높았습니다. 그는 간경변으로 진행되고 있는 진행성 지방간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저를 바라보며 제가 거의 매주 듣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간을 망가뜨리기 위해 술을 단 한 방울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간 이식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전염병이며 아침의 첫 1시간이 이를 막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매일 500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독소를 걸러내고 담즙을 생성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혈당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밤 동안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 간은 전날 먹은 모든 것을 처리하고 독소를 중화하고 아침을 위한 담즙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여러분이 깨어나는 순간 간은 중요한 시간대에 접어듭니다. 눈을 뜬 후 첫 6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간의 자연적인 해독 경로가 활성화되거나 완전히 차단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히 잘못된 일을 합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빈속에 커피를 마시거나 즉시 단 음식을 먹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각각 간을 위기 상태로 만듭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7시간이나 8시간의 수면 후에 깨어나면 간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연료가 바닥난 것입니다. 올바른 순서로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간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암모니아와 기타 독성 부산물을 생성하며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간이 다시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를 닦기도 전에 간이 2배로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담즙과 관련이 있습니다. 담낭은 밤새 담즙을 농축시켜 분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담즙은 지방을 소화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담즙 흐름을 제대로 촉발시키지 않으면 담즙이 걸쭉해지고 정체됩니다. 정체된 담즙은 담석, 염증, 그리고 제거되었어야 할 독소의 역류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무기력하고 머리가 멍한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수면 부족이 아닙니다. 간의 우렬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 15분 이내에 정확한 순서로 일어나야 하는 3가지 활동의 특정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제가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간 질환 발생률이 가장 낮은 인구 집단을 관찰하여 발견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간을 구할 중요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2번째 아침 단계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다른 모든 것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일어난 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첫 번째 따뜻한 물 단계를 완료한 후 정확한 순서로 특정 음식 조합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이웃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전 광고가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금 시간대에 간의 자연적인 정화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목표가 분명한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잠자는 동안 밤새 일해왔습니다. 8시간 동안 독소를 걸러내고 지방을 처리하고 손상을 복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담즙은 걸쭉하고 느립니다. 간의 작동. 세포인 간세포는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특정 영양소를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즉시 커피를 마십니다. 흰빵을 먹습니다. 설탕을 섭취합니다. 간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간을 독살하는 것입니다. 대신 먹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에 섞은 아마씨 가루 1스푼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입술에 닿기 전에 이것을 마시십시오. 아마씨에는 독소가 간에 도달하기 전에 소화관에서 독소와 결합하는 리그난이 들어 있습니다. 필터라고 생각하십시오. 독이 혈류에 들어가기 전에 잡는 것입니다. 5분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몸이 아마씨의 화합물을 활성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정확히 100g의 찐 두부를 먹으십시오. 튀긴 것이 아닙니다. 진한 소스로 양념한 것이 아닙니다. 담백하게 찐 두부입니다. 맛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맛을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간은 여러분의 미각 선호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부는 간세포가 세포막을 재건하는 데 사용하는 쉽게 소화되는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매일 간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절한 단백질 없이는 스스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약해집니다. 지방으로 가득 찹니다. 결국 죽습니다. 두부를 먹은 후 즉시 껍질째 중간 크기의 사과 1개를 드십시오.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껍질에는 임상연구에서 간 염증을 줄이는 것으로 밝혀진 우르솔산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천천히 씹으십시오. 섬유질이 타액과 섞이도록 하십시오. 이 섬유질은 담즙이 시스템을 통과하도록 도와 담석과 지방 축적을 일으키는 정체를 예방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침 식사에 채소를 추가하는 것이 항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아침에 특정 채소는 실제로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날 것의 십자화과 채소를 절대 먹지 마십시오. 생으로 먹을 때 무거운 효소 처리가 필요한 화합물이 들어있으며 깨어난 직후 간은 그 부담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화력이 강해지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를 위해 남겨두십시오. 작년에 서울의 간 전문 클리닉에서
박 여사라는 68살 여성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간 수치가 높고 초기 지방간 질환의 징후를 보이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식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매일 아침 건강 잡지에서 체중 감량에 좋다고 해서 생채소 샐러드를 아침으로 먹어왔습니다. 그녀의 간 효소 수치는 정상 범위의 거의 2배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아침 식단을 처방했습니다. 아마씨 물, 찐 두부, 사과 1개. 이게 전부입니다. 6주 만에 그녀의 효소 수치가 40% 떨어졌습니다. 석 달 만에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의 측정 가능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식사의 시간은 내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기상 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가 아닙니다. 1시간 후도 아닙니다. 이 특정 시간대는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높아져 있을 때로 영양소 흡수와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이 3가지를 적으십시오. 아마씨 물, 찐 두부, 사과 1개. 오늘 밤 미리 준비해서 내일 아침 바로 먹을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간 보호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논의할 다른 모든 것은 이 아침 순서 위에 세워집니다. 이제 이 14일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간이 계속 악화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3번째 단계가 지방간을 되돌리는 사람과 간 이식이 필요하게 되는 사람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3번째 아침 활동은 정확한 시간에 맞춘 복부 호흡을 통한 담즙 활성화입니다. 너무 간단해 보인다는 것 압니다. 거의 너무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왜 절대적으로 협상 불가능한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오전 5시 45분에서 6시 30분 사이에 가는 자연 해독 주기를 완료합니다. 이 시간대에 담즙 생성이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간악 저널에 문서화된 확립된 생체 리듬 생물학입니다. 간은 밤새 독소를 처리하고 혈액을 역과하고 신선한 담즙을 생성하기 위해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대에 담즙 흐름을 적극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 그 농축된 담즙이 느려집니다. 담낭과 강관에 머물러 오래된 엔진 오일처럼 걸쭉해집니다. 이 정체된 담즙이 담석, 간의 지방 침착, 그리고 강영화로 이어지는 만성염증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67살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 효소 수치가 높고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보여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의 AST 수치는 110이었습니다. ALT는 138이었습니다. 둘 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녀는 남동생이 70살에 간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죽게 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검사 결과를 보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간다면 5년 안에 간경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정확한 프로토콜, 특히 이 3번째 단계를 따른다면 손상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제가 말한 것을 정확히 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전 5시 45분에서 6시 15분 사이에 담즙 활성화 호흡 기술을 수행했습니다. 30일 후 그녀의 AST는 62로 떨어졌습니다. ALT는 59로 떨어졌습니다. 90일 후 둘 다 정상 범위였습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증이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침착물이 녹아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과를 보여줬을 때 그녀는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간을 보호하고 싶다면 필수입니다. 오전 5시 45분에 알람을 맞추십시오. 늦잠 자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은 효과가 없습니다. 담즙 농축 시간대는 7시까지 닫히고 황금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일어나면 아무것도 먹기 전에, 아무것도 마시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똑바로 앉아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십시오. 오른손을 간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간은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왼손을 오른손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이제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아니라 복부를 바깥쪽으로 밀어내십시오. 횡격막이 간을 아래로 누를 때 손이 올라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 아래쪽 압력이 간과 담낭을 물리적으로 짜내어 담즙이 소화 시스템으로 흐르도록 강제합니다. 2초 동안 숨을 참으십시오. 그런 다음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기십시오. 숨을 내쉴 때 압력을 해제하여 신선한 혈액이 간 조직으로 다시 급속히 흐르도록 합니다. 이 압축과 해제 주기는 젖은 수건을 짜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말 그대로 독성 담즙을 짜내고 신선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간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 패턴을 정확히 12호에 반복하십시오. 10호회가 아닙니다. 15호회가 아닙니다. 12회입니다. 약 3분이 걸립니다. 이 3분은 구입할 수 있는 어떤 비싼 보충제나 약보다 간 질환을 예방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3가지 메커니즘을 동시에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물리적 압력이 담즙 방출을 자극합니다. 둘째, 증가된 산소 전달이 간세포 재생을 지원합니다. 셋째, 느린 호흡으로 인한 부교감 신경 활성화가 코르티솔을 감소시키며 코르티솔은 간세포에 직접적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4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차이를 느낄 것을 보장합니다. 소화가 개선될 것입니다. 에너지가 증가할 것입니다. 머릿속 안개가 거칠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간이 마침내 설계된 방식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3번째 아침 활동을 설명하겠습니다. 14일 간 보호 루틴에서 이 단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이 단계는 담즙 흐름을 직접 활성화하고 밤새간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단계의 타이밍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침 물 의식과 특정 호흡 순서를 완료한 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제가 간 활성화 식사라고 부르는 것을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아침 커피와 토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간의 자연적인 해독 작용을 촉발하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 3가지 특정 음식 요소의 정확한 조합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특정 분량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스푼의 발효된장을 따뜻한 물이나 가벼운 국물에 섞으십시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1000 정도로 미지근하게 만듭니다. 이 발효식품에는 장간 축을 통해 간과 직접 소통하는 특정 박테리아 균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익한 미생물은 간의 주요 기능, 세포인 간세포의 염증을 줄이는 단세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박테리아 신호가 없으면 간은 만성 저등급 염증 상태로 남아있으며 이 염증이 지방간 질환, 섬유증, 그리고 결국 간경화로 이어집니다. 둘째, 정확히 100g의 쓴맛 나는 채소가 필요합니다. 민들레 잎이 치커리 또는 지역시장에서 구할 수 있다면 한국 산나물이 좋습니다. 왜 쓴맛일까요? 쓴맛 화합물이 담낭에서 담즙의 생성과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담즙은 단순한 소화액이 아닙니다. 담즙은 간이 처리된 독소, 과도한 콜레스테롤 및 대사 노폐물을 몸에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담낭은 밤새 모인 농축된 담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쓴맛 화합물로 그 분비를 촉발하지 않으면 담즙이 두껍고 느려지며
시간이 지나면서 담관을 손상시키는 미세 결정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5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우측 복부, 불편함에 숨겨진 원인입니다. 셋째, 정확히 10g의 건강한 지방을 포함해야 합니다. 참기름, 들기름 또는 올리브 오일 한 작은 스푼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10g은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최적의 담즙 분비를 촉발하는 정확한 양입니다. 아침에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실제로 담즙이 제거되는 대신 간으로 재흡수되어 전체 목적이 무산됩니다. 이제 올바른 순서로 이 간 활성화 식사를 섭취할 때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분 이내에 쓴맛 화합물이 소장의 특정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이 수용체들은 담낭에 수축하라는 직접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담낭이 수축하면 농축된 밤새의 담즙을 소화관으로 방출합니다. 섭취한 소량의 건강한 지방은 이 담즙이 막히지 않고 담관을 통해 부드럽게 흐를 수 있는 완벽한 점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발효식품에 유익한 박테리아는 즉시 방출된 독소를 처리하기 시작하여 재순환되지 않고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실수는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무거운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 첫 식사로 밥, 빵 또는 단 음식을 먹으면 간이 밤새 해독 과정을 완료할 기회를 갖기 전에 혈당이 급등합니다. 이는 간이 해독 모드에서 당 처리 모드로 즉시 전환하도록 강요하며 축적된 모든 독소가 지방으로 간세포에 다시 저장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과체중이 아닌데도 지방간 질환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먹는지가 아닙니다. 언제 먹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게는 강남에 사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간 효소 수치가 높고 간 지방증의 초기 징후를 보이며 왔습니다. 그녀는 매우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아침 루틴을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그녀가 일어나자마자 큰 잔의 과일 주스를 마시고 15분 이내에 단 죽 한 그릇을 먹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음식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침 첫 식사에 그 엄청난 당 부하가 매일매일 그녀의 간 기능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간 활성화 식사 프로토콜로 전환한 지 2주 만에 그녀의 에너지가 회복되었습니다. 40일 만에 간 효소 수치가 43%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음식의 순서와 타이밍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간 손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침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처음 두 활동의 효과가 80% 감소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제 진료실에서 이것이 입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간이 번성할지 아니면 서서히 죽을지를 결정하는 15분의 창입니다. 일어난 후 20분에서 35분 사이에 제가 간 활성화 식사라고 부르는 것을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이치유 화합물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정확하게 시간을 맞춘 음식 형태의 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즉시 커피를 마십니다. 빈속에 블랙커피를 마십니다. 그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촉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침 커피는 간에 담즙산 폭풍을 일으킵니다. 담낭이 격렬하게 수축하여 처리할 음식이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농축된 담즙을 방출합니다. 이 담즙은 독성이 됩니다. 간관에 남아 있습니다. 수개월과 수년에 걸쳐 이것은 지방간 질환과 담석의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간 활성화 식사는 정확히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먹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12g의 수용성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밀기울이나 생채소에서 나오는 불용성 섬유질입니다.
수용성 섬유질. 이것이 밤새 잠자는 동안간에 축적된 담즙산과 독소에 결합하는 성분입니다. 가장 좋은 공급원은 중간 크기 고구마 반개를 튀기지 않고 찐 것을 따뜻하게 먹는 것입니다. 조리된 귀리 100글 사용할 수도 있지만 고구마가 간 염증을 줄이는 추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더 우수합니다. 이것을 먼저 드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3, 4분 동안 소화관을 코팅하도록 두세요. 두 번째로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높은 수준으로 함유된 특정 유형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간은 메티오닌을 사용하여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데 이것은 간세포를 파괴로부터 보호하는 주요 항산화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에서 완전히 부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계란 한 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치즈 한 조각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소 17개의 고품질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2개와 단단한 두부 100g보 또는 계란 3개만 또는 플레인 그릭 요거트 150g도. 단백질은 섬유질 섭취 후 5분 이내에 먹어야 합니다. 이 타이밍은 섬유질이 단백질 소화를 늦추도록 하여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인슐린 급증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이것은 제 환자 대부분을 놀라게 하는데 건강한 지방 1테이블스푼을 섭취해야 합니다. 날것의 지방입니다. 조리된 것이 아닙니다. 요거트에 섞은 간 아마씨 1테이블스푼 또는 생호두 6개 또는 작은 아보카도 반개. 이 지방은 담낭이 커피가 일으키는 격렬한 수축이 아니라 통제되고 부드러운 파동으로 담즙을 방출하도록 자극합니다. 그러면 담즙은 결합할 섬유질과 단백질을 갖게 되어 장이 독소를 간으로 재순환시키는 대신 대변을 통해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씨 환자의 정확한 실수가 그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했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심한 지방간을 가지고 제 클리닉에 왔고 효소 수치가 정상의 5배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매우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잼을 바른 통곡물 토스트, 블랙커피, 그리고 사과. 문제가 보이시나요? 단백질 제로, 건강한 지방 제로, 모두 탄수화물과 카페인입니다. 그의 간은 회복을 위한 구성 요소가 없었고 담즙이 15년 동안 매일 아침 그의 간 조직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 활성화 식사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고구마를 먼저, 그 다음 부드럽게 조리한 계란 3개, 그 다음 소량의 꿀과 섞은 간 아마씨. 42일 만에 그의 간 효소는 63% 감소했습니다. 4개월 만에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의 측정 가능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떤 약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 중요한 아침 시간대에 먹는 것만 바꿨습니다. 이 간 활성화 시간대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일 주스 안 됩니다. 커피 안 됩니다. 녹차 안 됩니다. 생샐러드 안 됩니다. 가공된 빵이나 페이스트리 안 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너무 빠르게 급증시키거나 적절한 완충 없이 담즙 분비를 자극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간을 파괴하면서 그것을 아침 식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간 활성화 식사를 적어두세요. 내일 아침을 위해 계획하세요. 오늘 재료를 구매하세요. 일어난 후 35분. 섬유질 먼저,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 날것의 지방. 이 순서가 생명을 구합니다. 이제 14일 이내에 간 건강을 변화시킬 6번째 아침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환자 대부분이 처음에는 저항하지만 전체 회복의 기초가 되는 단계입니다. 일어난 후 30mm 45분 사이에 반드시 해야 하는 15분간 활성화 시간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간은 밤새 독소를 처리하고 세포를 재생하고 담즙을 생성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의과대학에서 의사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어난 후 30배면 45분 사이에 가는 우리가 대사전황이라고 부르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귀중한 15분 동안 간은 밤새 해독 작업을 고정시키거나
완전히 낭비할 수 있는 특정 자극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12년 전 간 효소 수치가 높고 지방간 초기 징후를 보이는 58세 박씨 환자를 치료할 때 우연히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초음파 검사는 상당한 지방 축적을 보여줬고 혈액 검사 결과도 우려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표준식이 조언을 했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한 가지 특이한 습관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미지근한 물 2잔을 마신 다음 아무것도 먹기 전에 정확히 15분 동안 부드러운 몸통 비틀기와 복부 호흡을 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추적 검사 결과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간 효소가 43% 감소했고 영상 검사에서 지방 침착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례를 수십 번 검토했습니다. 그런 다음간 문제가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 이 15분 시간대를 권장하기 시작했고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특정 루틴을 수행한 환자들은 건너뛴 환자들보다 간 기능 지표가 2, 3배 빠르게 개선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대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난 후 30, 반쯤 4, 5분, 아침 식사 전에 미지근한 물 2잔을 가득 마시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 대략 1000 정도입니다. 이 수분 공급 펄스는 담즙 흐름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가니 밤새 처리한 농축된 독소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마신 직후 편안한 자세로 서서 손을 허리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부드러운 좌우 몸통 회전을 수행하세요. 격렬하게 비트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통제된 움직임입니다. 셋을 세면서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중앙으로 돌아온 다음 셋을 세면서 왼쪽으로 회전하세요. 각 방향으로 10번씩 하세요. 이 신체 움직임은 간에 부드러운 기계적 압력을 가해 혈류를 자극하고 담즙이 소화계로 배출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회전을 하는 동안 깊은 복부 호흡에 집중하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를 확장하면서 넷을 세며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둘을 세며 참으세요. 그런 다음 6번을 세면서 입으로 내쉬세요. 이 복식 호흡은 복강 내에 리듬감 있는 압력 변화를 만들어 간을 마사지하고 장기 주변의 림프 배출을 개선합니다. 이 조합을 정확히 15분 동안 계속하세요. 몸통 호 회전, 깊은 호흡, 수분이 충분한 상태. 이것이 바로 간 활성화 시간대이며 이것을 놓치는 것은 돈을 버릴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것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간은 복부에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 자극, 수분 상태, 압력 변화에 반응합니다. 대사 전환 단계에서 이 3가지 요소를 결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담관이 약간 확장되어 축적된 담즙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간세포인 간세포는 증가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받습니다. 간 주변의 림프관이 활성화되어 세포 노폐물을 더 효율적으로 제거합니다. 64세 환자인 부산의 최 씨가 계셨는데 이 루틴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간단해서 실제로 차이를 만들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시도해보라고 설득했습니다. 단 2주 만에 그는 덜 부풀어 오르고 더 활기차며 만성적인 오른쪽 불편함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6주 후에 재검사했을 때 그의 감마 GT 수치는 98에서 62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지방간 지수가 측정 가능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15분의 시간대를 건너뛰지 마세요. 나중에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세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간은 일어난 후 30분에서 45분 사이에 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간에게 이 선물을 주면 어떤 약물도 제공할 수 없는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일어난 후 30분이 지나면 물을 마시고 회전 운동을 시작하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15분, 그것이 간이 질병에서 건강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14일 프로토콜을 드렸습니다. 간을 보호할 3가지 아침 단계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완전히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정확한 실용적 적용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전날 밤 모든 것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실온에 물이 담긴 유리병을 침대 옆 탁자에 놓으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실온입니다. 일어나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 물 한 컵을 다 마시세요. 이것이 1단계이며 눈을 뜬 후 2분 이내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간은 밤새 혈액을 해독하기 위해 일했고 담관을 통해 독소를 씻어내기 위해 즉각적인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물을 마신 후 10분 이내에 특정 방식으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조깅이 아닙니다. 간을 압박하고 이완시키는 부드러운 비틀기 동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천천히 상체를 좌우로 비트세요. 약 10번. 이 기계적 압력이 담즙 흐름을 자극합니다. 간은 오른쪽에 있고 갈비뼈 아래에 있습니다. 그 비틀기 동작은 말 그대로 간을 깨우는 마사지입니다. 2주 동안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간 효소 수치가 40% 감소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일어난 후 정확히 30분 후에 일어납니다. 이때 간 보호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식사는 다음 14일 동안 협상 불가능합니다. 3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쓴맛 나는 채소, 치커리, 민들레 잎 한 줌 또는 최소한 쓴맛 나는 상추. 쓴 화합물은 담즙 생성을 직접 자극합니다. 둘째, 유황이 풍부한 채소가 필요합니다. 마늘, 양파 또는 한국무. 이것들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셋째, 깨끗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2개, 손바닥 크기의 구운 생선 또는 단단한 두부. 가공육이 아닙니다. 소시지가 아닙니다. 깨끗한 단백질은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간에 제공합니다. 이제 24일 동안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고형 음식을 먹기 전에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빈속의 카페인은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그것은 지방을 처리하는 간의 능력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이 실수를 끊임없이 봅니다.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간 기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간은 아침에 연료가 필요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강남의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였습니다. 그는 지방간 질환과 상승된 효소 수치로 제 진료소에 왔습니다. 그의 복부는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피곤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정확한 14일 프로토콜을 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는 김 박사님, 이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함이 바로 효과가 있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14일 후 그의 초음파는 간 지방의 눈에 띄는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것은 4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아침 루틴을 따르고 있으며 그의 간 기능은 이제 완전히 정상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 간단한 동작, 그리고 진짜 음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4일 연속 올바른 순서로 올바른 시간에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한 의학적 개입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자기 전에 물 한 잔을 준비하세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이우세요. 내일 일어나면 그것이 1일차입니다. 14일까지 세세요. 사슬을 끊지 마세요. 간은 여러분이 가진 유일한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하면 재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시간이 있습니다. 여전히 황금 시간에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내일부터 간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큰 소리로 말하세요. 그리고 피로를 호소하는 50세 이상의 사람을 알고 있다면 배가 부풀어 오른 사람, 무엇을 발견할까 두려워서 건강검진을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를 간부전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의사입니다. 저는 평생을 간질환 예방에 바쳐왔습니다. 이 14일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더 이상 변명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3가지 아침 활동 중 내일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간 건강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간을 보호해야 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